숫자에 누적되어 있는 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통장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 잘 못 들어보셨던 방법이니까 이게 뭐 불법 아니냐, 신설법인을 또 만들 수 설립을 있고. 하고 키울 수도 있거든요. 10억을 증여 후에 네. 자살 취득하는 걸로 했었어요. 네. 대표님이 가지급하고 상계하고.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의 잉여금 해결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 목표는 최대 이윤과 회사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더불어서 대표님들은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이게 잉여금으로 쌓이는, 즉 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네. 많이 쌓이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주주가 찾아가야 될 주주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잉여금은. 네. 뭐 주주도 경제 활동하는 거고 음, 최종적으로 뗄 거 다 떼고 그죠? 원가 떼고 그렇죠. 판관비 떼고 음. 뭐 이자 떼고 법인세까지 내고 그렇죠. 남아있는 이익은 주주가 원래는 매년 찾아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장부상에는 이익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금도 안 되고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매년 배당을 못 해가세요. 이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이게 재무제표상으로는 잡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현금으로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많은 대표님이 네. 장부상의 잉여금은 뭐 20억, 30억 보고 있으면 흐뭇할 정도로 숫자는 나와 있는데 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전히 상여금 주려고 돈 구하러 뛰어다니시는 대표님도 많단 말이죠. 이 괴리가 굉장히 커요. 잉여금은 이때까지 법인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이익의 현금 합계가 아니고요. 네. 단지 숫자에 누적되어 있는 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통장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하고 회사 현금 흐름하고는 네.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럼 우리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일단은요. 네. 최종적으로는 주주가 번 이익으로 보고 있고요. 세금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게 세금이죠. 네. 언젠가는 세금을 냅니다. 음. 미처분 이익 잉여금 때문에 회사의 네. 자산 가치를 계속 밀어올리고 음. 회사의 실제 지분을 대표님께서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고 네. 거의 부가적으로 이제 상속세, 증여세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과표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을 내는 그 방법과 시기를 분산하면 네. 대표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율 자체를 낮춰서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잉여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처분이 되면 최고 세율로 일시적으로 이제 세부담을 그 지게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높게 되는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근데 이 이익이 실제로 현금이면 네. 내가 50%든 세금 내고 갖고 갈 텐데 실제로는 다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세금은 현금으로 또 내야 되니. 그러네요. 네. 주식으로 안 받아주잖아요. 그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미처분 이익 이익을 꼭 네. 현금으로만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뭐 물론 뭐 배당을 주식으로 받아도 또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뭐 현물로 배당해도 되고요. 회사에 있는 이거 재고로 부동산 갖고 가도 상관없는데 네. 소득 처분을 적절하게 매년 해 나가고 주주로서는 매년 배당을 해 나가서 네네. 잉여금 관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네. 보통 이걸 해결하는데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이 됐다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대표님이 뭐 부동산을 내가 구매를 하면 잉여금 처분을 한 거 아니냐? 한마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공장을 사고, 사고 뭐 공장을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뭐 재고를 잔뜩 사거나 그럼 이거 잉여금 그걸로 해서 까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시는데 네. 그거하고는 잉여금의 구성이 현금에서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변화만 낸 거지. 예. 그러니까 잉여금이 처분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대표님이 또 간혹 저희들이 정관을 보잖아요. 정관의 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네. 이익 처분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임원의 상여금으로 이익 처분을 하겠다라고 네네. 정관 규정을 둔 회사도 간혹 있어요. 오. 네.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보수, 그러니까 네, 네. 뭐 급여나 상여를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네, 그럼요. 그 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인데 네, 네. 그걸 거기서 상계하겠다는. 네, 예,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뭐 정관은 그런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관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정관에서도 그런 이익 처분에 대한 이제 음.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있는가를 네. 먼저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해결 방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적절한 이 해결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처분 잉여금 해결하는 거는요. 뭐 현재 쌓여 있는 미처분 잉여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낮은 세율과 적절한 방법으로 가져 나가는 것. 음. 그리고 또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잉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좀 조정하는 것들. 뭐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그러네요. 있을 것 쌓여 있는 같아요. 걸 없애는 거랑 앞으로 네. 덜 쌓이게 하는 네. 방법. 내가 잉여금을 가져 나올 때 이제 세금이나 절차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제일 효율적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가치가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식에 의하면 이익이 좀 나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이 주식 때문에 이 정도 주식 가치가 높아요. 대표님 세금 이만큼 나옵니다. 뭐 이 얘기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역으로 좀 활용을 하자. 국세청이 이 가격으로만 거래하세요라고 얘기했으면 네. 이 가격을 실제로 거래를 합시다. 누구하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회사하고 내 주식을 거래를 하자.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잉여금 처분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렇죠. 자사주. 네, 자사주입니다. 근데 자사주가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익 소각, 배우자를 활용한 이익 소각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럼요. 일단은 이게 이제 보유 목적이 있고 처분 목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회사 자기의 이익과 계산으로 회사가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해야 되는 회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유대로 그 목적을 좀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직원들한테 스탁 옵션이나 스탁 그랜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일시적으로 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그렇죠. 이유로 사업 목적으로 내가 취득한다라면 자사주를 얼마든지 대표님이 법인한테 아니면 다른 주주가 법인한테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 대금을 잉여금으로 엑시트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때는 양도세를 내잖아요. 양도세가 근데 이제 분류가세다 보니까 그렇죠. 네, 건강보험이 안 내고 3억까지는 뭐 20% 단위세율이잖아요.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 가산이 되죠. 지방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27.5%. 그죠. 대부분이 대주주니까. 네, 네, 제주주니까. 그래서 뭐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한 25% 정도 전후로 또 돼요. 네. 또 취득 원가도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표님께서 그냥 배당을 받거나 소득 처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여전히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각 목적의 어떤 되게 매력적인 방법이. 네, 그럼요. 소각을 잘 활용하게 되게 되면 지분 무상 증여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법인의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 증여를 먼저 해서 현재 취득가를 시가 수준 올린 다음에 그렇죠. 지금 이제 1년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1년 뒤에 법인의 양도를 하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소각을 하든 그 방법을 활용하게 되게 되면 세부담들을 크게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소각했었던 거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배우자 증여 후에 즉시 바로. 법인이 소각을 하게 되니 실제로 배우자 증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1년이 좀 가장형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맞죠. 좀 있는 주주 거죠. 활동을 제대로 하고 네네네. 뭐 주주 참여도 하고 배당도 받고 이런 일련의 네. 과정이 필요한데 네네네. 그런 거 없이 바로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증여를 활용한 그 탈세라고 봐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법률적으로 현재는 그 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단계라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들은 세법이라는 기준, 상법이라는 기준도 봐야 되고요. 네. 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기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그렇죠. 네, 방법과 시기를 결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실제로 잉여금을 엑시트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 네, 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건이 맞는 회사여야 되죠. 이제 아까 그 자사주를 출연하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100% 손비 처리가 되니 실질적으로는 아주 낮은 세금으로 그렇죠. 거의 세금 없이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결과가 주주한테도 있더라. 맞아요. 이제 이 부분도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부당하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특허권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 특허권도요. 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불법 아니냐. 네. 뭐 과거에 세무조사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 많으세요. 진짜 부당하게 또 원칙과는 다르게 또 대표님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통념상 기준 이상으로 네, 뭐가 그 위법된 거래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법을 어겼을 때. 네, 그럼요. 네. 복수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내 한 회사 말고 다른 2회 법인, 3회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또 얼마든지 신설법인을 또 만들 수 설립을 있고. 하고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고 그 주식에 산 대금들을 지급을 하게 되게 되면 네. 22% 양도소득 세율로 네, 우리 잉여금을 처분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직접 파는 자사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복수법인의 다른 주식을 우리 회사가 취득하게 되면 이거는 자사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딴 예. 법인 걸 취득하는 예, 거니까. 예. 그냥 우리 회사가 주식을 투자한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 회사 보유한 거죠. 투자 자산으로 갖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자사주가 아니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시가평가대로 한 금액을 내가 우리 회사가 매입하고 매각 대금들을 이제 지급하면서 회사 잉여금이 처분이 되는 거죠. 주주한테 이익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법인에 대한 주주가 대표님이나 우리 특수관계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주주한테 이익신원이 되는 좋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 시간에 했던 그 관계법인을 만들어서 네, 가업승계도 활용하고 네, 가지입금도 해결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럼요. 이제 대표님들이 안 해보셨던 거고 잘 못 들어보셨던 방법이니까 이게 뭐 불법 아니냐, 그렇죠.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소탄 대실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염려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는데요. 이거 대충 하고 뭐 이렇게 듬성듬성하다가 진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철저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예, 그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철저하게 그 절차를 다 준수해서 해 나가게 되게 되면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 내 회사의 주식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근데 그 주식 갖고 있다는 죄 때문에 세금만 내실 겁니까? 그렇죠.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세금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라고 법에서 다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 좋은 카드를 들고 계시면서도 내가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예, 10% 20% 세금 기준 안에서 잉여금 처분해 나가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네. 예, 잉여금을 쌓아두셨다가 나중에 한 방에 높은 세금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그 당하시는 대표님들을 현장에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봐도 가장 문의가 많은 게 지금처럼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쌓이는 걸 해결해 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쌓이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최소화하는 관리 그 네.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 일단은 세금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득에 대한 시기, 방법, 대상, 세목을 가능한 최대한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하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최대한 좀 늘려놓는 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를 통해서 양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주주 분산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한테 주식 갖고 배당해도 괜찮느냐? 괜찮죠. 괜찮죠. 그럼요. 네. 투자 수익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거나 현실적으로 증여하기 어려운 회사는 처음부터 회사가 많이 크기 전에 지배 구조를 대표님한테 유리하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분산이 돼야 되고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정도로 회사가 성장한 회사는 현실적으로 이법인, 예, 관계법인, 복수법인들 전략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겠다. 네. 그리고 대표님 보수를 너무 적게 받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의외로 많죠. 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보수도 현실적으로 좀 높이시고요. 보수도 다음에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비용 처리되면서 아끼는 법인세도 결국 대표님께서 세금 아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4대 보험에 대한 절감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대표님 급여를 어느 정도 많이 올리시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높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보수 규정도 같이 정비를 하셔야지 그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에 대한 설계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도 최대한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우리 2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네. 전 3배수, 5배수까지 하시는 분도 계셔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다라면 뭐 가족들도 임원으로 등재를 해서요. 네, 네. 임원 자격으로 퇴직금을 받아서서 소득세도 절감하면서 임금도 처분도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배당도 내가 소득세 내는 부분들하고 잘 좀 비교를 해보셔서 적절한 선이 있어요. 맞아요. 요 배당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들이 회사도 무리 없고 건강하면서 세액 부담도 낮출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소득세는 좀 내지만 현재는 주식 가치 자산 처분해 나가면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나중에 지분을 이동할 때 내야 되는 세금 과표를 줄여서 낚이는 세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효율적일 예, 수도 있어요. 더 그렇죠?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잉여금 처분 계획들을 좀 잡아 나가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활용 방법은 참 많은데 네. 이거를 진짜 어떻게 풀어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 처분 쉽게 생각하실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올해 급여 얼마 올리고 배당 얼마 해.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면밀한 계획과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적재적소에 써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재적소에 써서 해결한 사례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 회사에 제가 그런 플랜들을 세워드리고 네. 예,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잉여금을 한 70억 정도 쌓아두고 있고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셔요. 근데 이거를 5년 동안에 다 빼고 싶다라고 하시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의 드려서 플랜을 좀 잡고 있는 거가 네. 사모님 지분을 증여받아서 자사주, 증여받고 자사주 하는 거가 이게 문제되지 않느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그 세무사님하고 같이 이제 다 뭐 협의를 하셔서 예, 정상적인 절차 밟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가 안 되게끔.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걸로 그래서 증여 10억을 증여 후에 네. 자사주 취득하는 걸로 했었어요. 네네. 배우자 공제 6억 원 활용을 하고 사업에 대한 증여세가 6,790만 원 나오거든요. 네네. 한 6.9%. 그리고 회사가 자사주를 즉시 매입은 못하니 그렇죠. 1년 경과해야 되잖아요. 1년 경과하는 동안에 회사가 10% 주가가 올랐던 거를 가정을 하고 오른 차익만큼은 그 양도 차익이 재산세, 양도세. 네. 그 한 2에서 3%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10억을 그렇게 해서 캐시아웃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세율은 한 10%가 안 돼요. 네. 한 8, 9%. 그러겠네요. 네. 그 정도면 대표님 괜찮겠다. 음. 그리고 여기가 주식이 50만 주가 있거든요. 음. 예, 3만 주는 균등 소각하기로 했어요. 아. 다 특수관계자라 대표님이 70% 지분 갖고 계시는데 가지급이 좀 있으셔요. 대표님은 가지급하고 상계하고 나머지 주주들한테는 세금 없이 배당하고. 뭐 몇천만 원씩이라도 가게 되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도 하고요. 연간 2억씩은 배당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이때까지 배당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예, 지금이라도 배당해 나가자.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이 이제 3년 전에 설립이 됐었어요. 복수법인, 예, 관계법인.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설립해 두셨어요. 거기도 대표님 100%인데 아, 거기는 주가가 현실적으로 거의 매출이 없어서요. 액면가 기준으로 네. 그럼 자녀들한테 지분 배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3인에는 이제 4인 정도로 해서 균등으로 분산한 다음에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쪽 매출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에 대한 배당을 한 3억 정도 10년, 5년 하게 되면 15억, 10년 하게 되면 30억. 예, 배당해서 넘겨주자. 엄청 네. 커지겠네요. 그 네, 네. 회사가.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한 50억 정도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에 처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목표는 한 20% 디자인을 잘하게 되면 한 20% 언더로 그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잉여금을 처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지금 이 사례를 봐도 네. 다양한 방법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네요. 그럼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소득세를 단순하게 보더라도 소득세가 한 40% 세율인데 한 20%면 절반이니까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표님의 소득세 외에 결국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 상승이 돼서 그렇죠. 나중에 상속 증여 자산 이전할 때 내는 세금들이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했죠. 예,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네네.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네.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또 플랜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도 많고 하니까 이게 좀 전문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금이라는 측면도 봐야 되고요. 현재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체력도 봐야 되고 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 철학이 네. 있어요. 네. 그 부분과도 부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회사의 개인적인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하게 다양한 각도를 좀 들여다보시고 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 회사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